야, 이거 좀 할 얘기가 많아지겠는데요. 어쩌면 최근에 휴게소 충전기 사업에서 발을 뺀 이유도 이것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수소 전기차 관련 소식이 최근에 뜸했죠. 그런데 현대기아차가 넥소 후속 모델을 개발 중이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게 주목받고 있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넥소 풀체인지가 아니라 아예 카니발과 스타리아의 수소차가 나온다고 합니다. 벌써부터 흥미롭지 않나요? 오늘은 그래서 현대기아차가 카니발과 스타리아 수소차를 출시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이게 차주들한테는 어떤 영향을 끼칠지 이런 얘기들을 해보겠습니다. 현대차그룹이 넥소의 뒤를 이을 수소차 연구 개발을 본격화한다고 합니다. 카니발하고 스타리아가 그 대상인데 일단 현대차그룹이 이런 결정을 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에너지 밀도가 높고 1회 충전 주행거리가 긴 수소의 특성을 살리려면 차라리 덩치가 더 큰 승합차가 낫다는 판단을 내린 걸로 보인다고 합니다. 사실 이게 좀 의아하긴 합니다. 원래는 넥소 후속 모델이 나온다는 소식이 있었고 그에 따라 넥소 같은 투싼급 수소차가 또 나오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되면 아예 예상치도 못한 신차가 나온다는 거잖아요. 실제로 현대차그룹 수소연구개발센터에서 카니발 수소차와 스타리아 수소차 개발에 나설 거라고 하고요. 현대모비스의 수소연료 전지 사업을 인수통합해서 이원화되어 있던 기술력과 자원을 합치고 이걸 통해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부서를 통합해서 더 빠르고 정확하게 개발을 해 나갈 것이다. 이런 취지로 이해하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왜 하필 카니발과 스타리아냐? 일단 지금까지 나온 정보를 기반으로 해석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우선 소비자 입장에선 이 차들이 수소차로 더 적합하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수소연료 전지 특성상 에너지 밀도가 높고 그에 따라 주행가는 거리가 길잖아요. 이왕 주행가는 거리도 더 긴 거 차라리 더 많은 사람이나 짐을 싣고 운행하는 게 더 적합하다고 판단했고 소비자들 수요 니즈에도 이게 더 맞다고 판단한 걸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수요자가 많아야 시장이 더 빠르고 견고하게 성장할 수 있으니까요. 그럼 회사 차원에선 왜 이런 결정이 나왔냐? 간단합니다. 수요가 많은 차종을 공략하면 판매량이 올라가고 그에 따라 수소차 시장 점유율이 올라가고 이렇게 되면 뭐가 가능하다? 현재 1위를 달리고 있는 수소차 산업이 주도권을 뺏기지 않기 위한 전략이 될 수 있는 거죠. 실제로 지금 수소차 시장에서 활발한 브랜드 하면 한국의 현대차그룹, 일본의 토요타와 혼다, 독일의 BMW 정도를 꼽거든요. 현대차그룹은 1998년에 수소차 개발에 나섰고 판매량 선두를 계속해서 달려왔고 정부에서 수소 경제를 국정 핵심 정책으로 키우면서 현대차도 수소차 연구 개발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넥소는 2018년에 처음으로 출시된 이후로 내년에 후속 모델 계획이 있는데 이 소리는 결국 뭐다? 카니발과 스타리아 수소차가 내년 중에 출시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토요타는 리마이로 올해 1분기 수소차 판매 1위를 하고 있고 혼다는 미국 공장에서 3년 만에 CR-V 수소차 생산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BMW는 수소차 iX5 하이드로젠을 내년에 출시한다고 하고요. 이미 수소차 시장에 뛰어든 제조사들이 적극적으로 나오고 있고 이에 따라 현대차그룹은 선두를 뺏기지 않으면서 수소차 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이런 결정을 했다. 이 정도로만 해석해도 충분해 보입니다. 사실 기계공학적 측면 말고 소비자 입장에서 차주들의 상황 패턴상 배터리 전기차보다는 수소 전기차가 더 맞긴 하죠. 우리나라는 특히 배터리 전기차는 충전소 단위보다 충전기 단위가 더 적합하고 이에 따라 주차장 면마다 충전기가 있어야 합니다. 스마트폰처럼 1인 1충전기가 있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아파트나 빌라 같은 다세대 주택 위주의 주거 환경이 조성되어 있고 수요가 확 늘어버리면 지금도 부족하다는 전력을 감당하기도 힘들고 주차 난도 해결해야 하면서 동시에 충전기 품질도 환경부에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줘야 합니다. 그냥 쉽게 말해서 내연기관차는 내가 사는 지역에 주유소가 있나 이런 걸 안 따집니다. 주유소는 어디든 있거나 주유하는 데 시간이 많이 들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전기차는 내가 사는 아파트에 충전기가 있나 내가 자주 가는 사무실 건물에는 마트에는 이런 걸 따지게 됩니다. 그런데 수소차는 내연기관차랑 비슷하죠. 전기차처럼 충전기 단위가 아니라 주유소처럼 충전소 개념으로 인프라 구축을 하면 됩니다. 사실 차주들 입장에선 이게 훨씬 편하긴 하죠. 주유하듯 수소를 충전하고 연료가 부족해져도 그냥 근처 충전소를 가서 5분 내로 충전을 하면 되니까요. 충전 인프라 관련 문제가 없는 건 아니라서 이건 뒤에서 자세히 얘기해 보도록 하고요. 카니발하고 스타리아 수소차가 나오면 기대할 수 있는 건 간단합니다. 일종의 투트랙 전략이라고 보는데요. 카니발은 승용 모델 수요자, 스타리아는 학원차나 버스, 택배차와 같은 사업자 단위 수요자를 잡아갈 수 있습니다. 각 분야마다 잘 팔리는 차종들이라서 넥소보다는 수요자가 훨씬 많을 거란 거죠. 그리고 이게 저는 중국 견제 역할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배터리 전기차를 많이 안 사는 이유가 뭔가요? 가격이 비싸다는 것도 있지만 충전 인프라 문제도 당연히 빼놓을 수 없죠. 모든 차주들이 전기차를 타기 좋은 환경에서 사는 건 아니니까요. 전기차 인프라가 확 늘어나지 못하는 게 어떻게 보면 중국 견제도 가능하다는 거죠. 하이브리드 차가 기본적으로 많이 팔리는 나라고 여기서 우리가 전기차 가격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중국 전기차가 대거 몰려와요. 만약 우리나라가
전기차를 타기 너무 좋은 환경이라면 유럽처럼 중국 전기차 점유율이 금방 오를 겁니다. 여기서 이제 차이는 뭐냐? 우리는 미국이나 유럽처럼 자국형 IRA를 밀어붙이면서 중국 무역 장벽을 세울 수가 없다는 게 중요합니다.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라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중국 전기차가 안 팔리도록 하는 게 가장 좋다는 거고요. 이런 면에 있어서는 전기차 충전기가 늘어나지 않는 게 마냥 안 좋지만은 않은 거라고도 볼 수 있는데, 문제는 수소 충전 인프라라 해서 괜찮은 상황이 아니란 겁니다. 지금 상황이 어떠냐면요, 전기차 충전기 인프라 구축 사업을 굉장히 많이 비판했는데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가 수소차 인프라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거나 친환경차 인프라의 중요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거나 기업이 속도를 따라갈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거나 셋 중 하나라고 봅니다. 지금 수소차 보급을 위해 필요한 건 뭐냐? 수소 가격을 낮추는 거, 그리고 수소 충전 시간을 낮추는 거, 이게 핵심입니다. 그런데 딱히 정부 차원의 지원이 없습니다. 우선 충전 인프라 구축에서 손을 뗐다는 말까지 나오죠. 작년 겨울에 현대제철 수소 생산 설비가 고장 나면서 수소차 충전 대란이 한 번 있었잖아요. 이때 수소 공급이 불안정해지면서 충전소들은 운영 시간을 줄여버리고 이것 때문에 수소차들이 줄을 길게 서 있는 광경이 펼쳐지기도 했습니다. 이 당시까지만 해도 수소차는 많이 늘어났는데 수소 생산량이나 충전 시설 보급 속도가 따라가지를 못했습니다. 물론 충전소 단위로 늘어나는 거라서 전기차 충전기 보급 대수에 비해서 훨씬 적어 보이는 건 당연하지만 수소차 보급 대수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한 건 맞다는 거죠. 더 큰 문제는 뭐냐? 수소 충전은 여러 대를 할수록 충전 시간이 길어진다는 단점이 있는데 이걸 여전히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다 보니 당연히 수소 충전 가격도 올라갑니다. 2022년에 킬로그램당 6,000원을 정부에서 약속했지만 지금은 킬로그램당 11,000원 정도에 팔리고 있습니다. 카니발과 스타리아 수소차가 출시되면 수요가 반짝 늘어나긴 하겠지만 결국 배터리 전기차처럼 충전 인프라가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거죠. 더 큰 문제는 수소차 보급 예산 축소가 검토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이것도 배터리 전기차랑 비슷하다고 봅니다. 예산이 늘어났다고 해서 충전소 대수만 늘어났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닙니다. 충전 시설이 품질이라던가 방금 말했던 것처럼 수소 생산량과 공급량, 수소 충전 시간 단축, 이런 게 같이 실현되어야 한다는 거죠. 이게 진짜 미래 경쟁력이라 생각한다면 밀어줄 필요가 당연히 있습니다. 현대차그룹 역량에 굉장히 많은 게 달려있긴 합니다. 차를 잘 만들어야 하는 건 기본이고 수리비나 정비 인프라 같은 걸 구축해야 하는 것도 현대차가 하는 게 맞습니다. 다만 충전 시스템 개발이나 충전소 사업 같은 건 정부에서 같이 나서줘야 할 겁니다. 우리나라는 충전소 짓는 게 어렵진 않을 겁니다. 이미 지어져 있는 충전소를 재정비하고 기술력도 업데이트하고 현대차가 이핏을 늘리듯이 수소 충전소를 브랜드화해서 주유소처럼 충전소 단위로 늘려버리면 그만입니다. 그럼 이제 자연스럽게 수소 충전소 사업이 확장되는 겁니다. 문제는 이제 수소 충전 기술, 그리고 수소를 원천적으로 어디서 얻고 이걸 어떻게 수소 연료화 할 것이냐. 그러니까 수소 충전 이전 단계에 대한 연구 개발에 정부 지원이 상당히 필요해 보인다는 거죠. 저는 이게 좀 걱정되는 이유가 연도별로 수소차 보급 사업 예산이나 실제 집행 액수는 꾸준히 늘어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차주들이 느끼기에 수소차 인프라가 좋아졌나요? 아니죠. 그럼 도대체 매년 늘어난 예산이 어디에 어떻게 쓰였냐는 거죠. 현대차그룹은 신형 수소차를, 그것도 수요가 상당히 많을 걸로 예상되는 차종을 지목해서 신형 수소차를 개발 중입니다. 수소 충전소도 현대차가 주도해서 늘리면 되고요. 수소 생산량도 늘리면 되긴 하겠지만 원천 기술, 충전 기술 이런 거에서 늦어지면 이 또한 주도권을 뺏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결국 이쪽도 속도 싸움이잖아요. 친환경 흐름을 우리가 거스를 순 없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속도 싸움입니다. 중요한 건 얼마나 품질 좋은 충전 인프라를 얼마나 빠르게 구축하느냐가 관건인데 이런 산업은 당연히 정부 지원이 필요합니다. 전기차 보조금 비판거리가 너무 많잖아요. 기업 간 가격 경쟁도 제대로 부추기지 못했고 충전 인프라 사업은 제대로 됐냐? 전혀 아닙니다. 지금 배터리 전기차와 수소 전기차도 속도 싸움입니다. 배터리 전기차 주행 가는 거리가 평균 900km 이상 나오거나 수소를 얻는 기술과 충전소 발전이 빠르게 되거나 둘 중 누가 먼저 달성되느냐의 싸움입니다. 약간 배터리 전기차 초창기 같죠? 일부 글로벌 브랜드들이 건들고 있는 사업이고 최근 들어 이 브랜드들이 수소 전기차 늘리기를 본격화하고 있어서 부디 이 속도전에서 뒤처지지 않았으면 합니다. 어쩔 수 없이 갈 수밖에 없는 친환경, 얼마나 빨리 가느냐만큼 어떻게 잘 가느냐도 중요합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안피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